안녕하세요, 잡동산입니다. 오늘은 제 MI인 X5 30D X 드라이브 모델의 고속도로 실주행 연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관계로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이 차가 3000cc의 엔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득 넣은 상태에서 기름을 다 쓸 때까지 장거리 위주로 다니면은 1100km에서 많이 타면 1200km까지 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비를 측정하기에 앞서 트리 컴퓨터를 리셋을 하고 트리 컴퓨터가 리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뛸 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놓고 다니기 때문에 제한 속도인 100km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크루즈 컨트롤로 놓고 다닐 때 이게 계기판 속도가 거의 GPS 속도랑 오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닐 때는 이 속도 세팅을 100km가 아닌 99km로 맞춰놓고 다닙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다니면은 이제 과속 카메라가 오더라도 계속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99km로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한 지 한 1분 정도 됐는데 지금 연비가 11.3, 평균 속도는 95km입니다. 지금 뭐 계속 주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주행을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차를 유지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지금 보증기간이 지난 11월 이후로 보증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엔진오일을 교환하려고 가도 한 15만 원 정도면은 엔진오일을 정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교체를 할 때는 한 39,000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산차랑 외제차랑 유지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보증이 지난 거에 대해서 소모품만 유지하기에는 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더군다나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도 교체 주기가 2만에서 25,000km로 잡고 있다고 이제 BMW 서비스 센터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국산차 그 교환 주기보다 한 2배 이상 길은 관계로 뭐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는 들지는 않는 차량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부품을 하나 갈아야 된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소모품만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만큼 이제 BMW가 우리나라에 대중화된 모델이기도 대중들에게 많이 팔린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출발하고 나서 지금 4분 정도 지났는데 연비는 12.2km입니다. 물론 크루즈 컨트롤을 100km로 세팅을 해놓고 모두도 에코 모드로 하고 지속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97km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강원도의 특성상 이 오르막길이 많기 때문에 연비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연비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창에 보시면 지금 297km라고 숫자가 찍히는데, 이 297km는 이 잔여 기름 연료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현재 지금 연료가 한 4분의 1 조금 못 미치게 남아있는데, 그걸로 295km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30D고 15년식 모델이라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차와 간격이 줄어들면은 제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 모델을 구매를 하시려면은 X5 50D를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0D 같은 경우에는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30D고 기본형이기 때문에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옵션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깡통이라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럼버 서포트가 없어서 장거리를 타면은 좀 허리가 아픈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참 국산차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연비가 13.5km 정도로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IC가 동홍천 IC입니다. 동홍천 IC에서 인제를 향해 인제 IC로 가고 있는데, 인제 IC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홍천 IC까지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질적으로 이 차를 구매하시거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 차는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는 차기 때문에 저처럼 정속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 유지비를 절약하는 측면으로 다니면은 좀 더 이 가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속주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속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라고만 참고 자료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이 다이얼을 조절을 하면은 1km씩 올라갑니다.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을 위로 꾹 눌러주면은 10km 단위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100km이기 때문에 100km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제 뭐 아니 고속도로에서 100%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누구 어떤 차나 다 그렇게 연비가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냥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맥스크루즈 2.2 모델을 타고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2.2인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달리면은 연비가 한 13km에서 14km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차는 똑같이 고속도로를 달리지만 물론 정속이긴 합니다. 그래도 15km가 넘는 연비 수치를 보여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산차가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수입차를 타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독일에는 외계인들을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밟으면 밟는 대로 차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코너링을 하거나 와인딩 같은 걸 할 때도 상당히 차체가 높긴 하지만 거의 승용차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안정감을 유지를 하는 걸 보면은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계기판 저 속도계 및 클러스터 안에 보시면은 플러스 16.4km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에코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내가 원래대로 가기로 했던 그 주행 가는 거리보다 이 에코로 통해서 16.4km만큼의 그 주행 거리를 더 확보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X5가 2016년형 모델부터는 이 계기판의 클러스터가 이런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타다 보니까 느끼는 게 디지털보다는 아직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더 눈에 보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클러스터가 좀 더 눈에 보기에도 편하고, 예,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아날로그 계기판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차가 좀 속도가 많이 내질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공사 구간이 끝나서 주변의 차들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1차로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고 1차로 정속주행충이라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공사로 인해서 차선 변경을 했지만 지금 노면 구간이 다 실선이라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이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으로 나오면은 바로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인 인제가 11km 남았습니다. 예전에 이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홍천을 나가려 하면은 저 9살이라는 고개를 무조건 넘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길도 상당히 위험한 관계로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다니기에 상당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도착을 하니까 한 20분 정도는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전방에 졸음쉼터가 다가오고 있는데 200m 앞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저 졸음쉼터에서 최종적으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연비가 14.1km, 평균 속도는 92km.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3000cc의 엔진을 가진 2톤이 육박하는 이 큰 SUV가 물론 정속 주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운전을 한다면 연비가 14km 정도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뛰어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